모든 것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네, 이 노래 기억하실까요? 거북이의 빙고입니다. 정말 오프닝 때 노래를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어제 블랙 먼데이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아쉽긴 하지만 반등이 나와줘서 이렇게 거북이의 노래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오늘 반등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한 반등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런 의미도 담아봤고요.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자 라는 의미로 불러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윤재 초이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상승으론 부족해. 증시 피난처를 찾아 나서는 투자자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두 가지의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 보신다면 줄어든 투자자 예탁금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8월 2일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7월 1일과 비교를 했을 때 한 달 만에 4조대가 뚝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증시 상승기였던 6월 달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 매력을 조금씩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금이 어디론가 이동을 했을 텐데 어떤 쪽으로 빠져나갔을까 살펴보니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CMA 잔고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파킹형 ETF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다면 금리와 단기 채권형 ETF로 피신하는 투자자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코덱스 1년 양도성 예금 증서와 액티브 살펴봤을 때 가장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피신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먼저 오늘 시장 주식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대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코스피의 상승을 봤을 때 3%대에 머물렀고요. 결국 음봉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쪽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2%대의 반등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낙폭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10%대의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상대적으로 정말 낮은 수준의 반등에 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대신증권에서 이러한 레포트를 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리고 2025년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레포트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크게 붙진 않았는데요. 오늘 시장 보신다면 파란불을 켠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른 뷰를 가져봐야 되나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오늘 장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탑5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신다면 모든 종목이 인버스 그리고 레버리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ETF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러한 투자들은 좀 무리한 투자이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이와 함께 물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앞장의 오프닝 때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버스나 레버리지 투자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삼성증권에서 나와 있는 지금 S&P 500에 대한
빅스 선물 ETN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관심도가 집중이 되면서 이 종목 역시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식 변동성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신의 초이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죠.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입니다. 오늘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웃음이 환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증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은 건가 이야기를 해주실 유안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초이스는 ETF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투자자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버스나 레버리지처럼 좀 투자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시초가에 시작하자마자 몇 분 안 돼서 매수 사이드카가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로 임하면서 보통은 한 4년 내지 4, 5년에 한 번씩 좀 하락 이벤트를 항상 겪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무언가 충격적인 이슈 이벤트로 인해서 하락했었던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너무 과했던 하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대응도 하고 이제 손님들이랑도 이제 접촉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한 어떤 굉장히 많은 충격적인 주가 하락을 한번 겪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은 사실 어제 하락만큼 무언가 되돌림이 줄 만한 어떤 증시의 호재성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별로 와닿지는 않았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수급적인 이슈로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게 네. 끝났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한 1,7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에서 3,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대부분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들어왔고 개인들이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나마 좀 의미 있게 봤던 부분들이 어제 장 끝나기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오늘 아침장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희망을 줬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패를 까보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뭐 오전장은 조금 강했었고 그 오후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강함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하면 짜장면 뜯지도 않았는데 짜장면 그릇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짜장면이 들어있는데 랩을 빼지도 않았는데 그릇을 회수당한 그런 느낌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의 반등은 약간의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뭐 비중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헤비하게 들고 있는 종목군들 내지는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좀 약간 비중을 좀 조절하는 하루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오늘은 짜장면 시리즈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차장님께서 짜장면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장중에도 시청자분 한 분께서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먹이고 고아원 보내는 그런 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상승폭이 너무 미비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초이스와 오늘 차장님의 초이스가 거의 비슷하게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차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 띄워주실게요. 네, 첫 번째는 코덱스 200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투자자 지금 거래량이 정말 많이 실려 있고요. 코덱스 200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투자자분들 진짜 뭐가 좋은 건가 고민을 한참 하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치 차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차장님의 초이스가 일단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초이스를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 종목으로 보실까요? 오늘은 코덱스 200을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코덱스 인버스뿐만 아니라 인버스 ETF 요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버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원래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사실 오늘 어떤 뭐 특징적으로 초이스 될 만한 종목을 고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제한된 부분들이 많았었고 아니나 다를까 어떤 걸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서 코덱스 200과 결국은 인버스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롱이냐 숏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일단 인버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인 과거의 역사로 되돌려 보면 시장에는 굉장히 비관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관론자들이 언변도 굉장히 좋고요.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증시의 역사상 보면 항상 낙관론자들이 돈을 벌어왔어요. 낙관론자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뭔가 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주장도 굉장히 좀 약간 미흡해 보이는 분들도 많겠지만 증시의 역사상 결과적으로는 항상 돈을 벌어왔던 사람들, 투자자들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대부분의 낙관론자들이 돈을 벌어왔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그냥 가지고 인버스를 선택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불러왔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타임테이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증시가 왜 빠졌냐라고 묻자면 첫 번째로는 글로벌 M7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로 자금이 많이 쏠려왔어요. 근데 뭐 인터넷 뉴스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왜 증시 하락에
원인이 뭐였냐라고 되묻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네. 많이들 해요. 그러한 어떤 수치적인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도 엔화 많이 빠졌다고 일본 여행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엔화 많이 빠졌다고 거기서 위스키도 많이 사오시고 면세품들도 많이 사오시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혜택 말고 투자자들도 엔화를 환전을 해서 그 자금으로 글로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글로벌 투자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M7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이제 네. 추측성의 어떤 주장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BOJ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고, 그러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BOJ의 정치적인 권모술수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엔화가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진행을 해왔었던 글로벌 사모펀드들이라던가 이런 자금들, 한머니 자금들이 청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이제 환차손을 강하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7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이게 실업률이 4.3%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이던스 컨센서스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고용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기대치에 밑도는 수준의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많이 올라왔냐라고 이제 내용을 찾아보자면, 가장 큰 이유는 텍사스의 7월 달에 토네이도가 발발이 됐는데, 그러면서 일시적인 실업률이 많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노동근로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연준 의원들 그리고 여는 의원들의 코멘트를 들어봐 보자면, 이러한 일회성 어떤 자연재해급의 실업률을 높이는 요소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코멘트를 하는 거는 달가운 소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시장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서 경기 침체로 피벗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가 하고 있었던 와중에 아시겠지만 지수는 사실은 고점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호재에 민감하지 않고요. 악재에 굉장히 예민한 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하면 주식을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를 경험한 수가 있으실 텐데, 일예로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1분기, 2분기 다 컨센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멀티플 3배도 안 되는 선까지 밀려 있는 상태죠. 그렇듯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수도 그러한 이 영향으로 인해서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기 지표로 봤을 때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소 그리고 원인, 이런 지표를 뽑자면 장단기 금리를 이제 보는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로 돌입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어제 오늘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매크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했었던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게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으면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지수도 많이 밀리다 보니 이런 전체적인 어떤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어떤 샤메 법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무서운 얘기로 좀 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인버스가 수익률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나오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항상 안 좋은 시기 때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기 또 겪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유럽 위기도 겪었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전부 다 많이 겪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지수의 레벨이 어느 정도 바닥까지는 다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코스피 200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무언가 액티브한 자금들이 들어와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다 대부분이 외국인 매수세인데 네. 외국인 매수세도 다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 잘 보면은 매수 주체가 투신이라던가 연금이라던가 보험 쪽 자금이 아니라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차익거래 물량 매수세로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일정 부분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승 같은 경우는 조금의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인버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완전하게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기다릴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코덱스 200을 선택을 했고 코덱스 인버스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부정론자보다는 시장 긍정론자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면서 오늘 코덱스 200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가장 아쉽게 보였던 종목이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상승폭이었던 것 같아요. 1%대 반등에 불과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로써 3거래일째 연속적인 매도가 강하게 나왔는데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 업황 여전히 좋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레포트를 오늘 발간을 하기도 했었고 오늘 삼성전자 호재성 뉴스도 2가지나 들려왔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내년에 착공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DDR5X를 가장 낮은 단위로 뭔가 하겠다,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다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뷰인지도 궁금합니다. 실적은 좀 좋을 걸로 계속 예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연초에 말씀드렸던 되게 좋게 보고 있는 한미 반도체든 이슈페타시스든 뷰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주가는 결국은 이익과 성장성을 보는 건데 이익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많이 빠진 게 왜 빠졌냐로 보자면 빅테크 업종들로 인해서 빠진 거거든요. 물론 빅테크 업종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 맞지만 주된 원인을 찾자면 AI의 수익성, 결국은 AI로 인해서 결국 엔드 유저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악재에 예민한 거죠. 그 악재라는 게 당장의 악재는 아니지만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언제 벌 수 있을까? 계속적인 퀘스천 마크가 계속 따라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2023년도부터 주가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뭐 때문에 올라왔냐? 결국은 HBM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HBM이 그러면 뭐냐라고 보면은 그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패키징에 들어가는 공급되는 칩 중에 하나예요. B100이든 H200이든 거기 안에 HBM이 들어가는 건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AI 칩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AI가 돈을 벌지 못하면 그동안에 계속 증설된 부분들
그리고 계속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물거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늘 뭐 용인 클러스터든 DDR5든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주가를 다시 재차 올라가려면 우리가 그 이상 기대할 만한 것들, 그 이상으로도 뭔가 좋은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HBM이잖아요. HBM은 뭐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면 올해 3분기 말부터는 엔비디아에 납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와 주면서 가동률도 증가가 되고 단가도 올라와 주고, 그래서 P랑 Q랑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줘야 할 텐데 당장 그림으로 봐서는 그럴 만한 건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보면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 선단 라인에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 테스, 원익이 IPS,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유진테크까지 네. 주가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주가가 반응을 안 했어요. 이런 애들이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 우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초, 상반기 말에는 이러이러한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많이 고전했고 힘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는 기대할 만 하겠다라는 어떤 뭔가 트리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대신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도 이미 선반영이야 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요거는 조금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역사적으로 주도주가 조정을 받거나 내지는 주도주가 급격하게 밀릴 때 다른 주도주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네. 항상 역사의 되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중을 줄여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 나온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싸게 보일 만한 종목분들을 바닥에서 조금 잡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금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많은 어떤 대안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편협한 어떤 인사이트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는 반도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고민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요. 저희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 어떻게 좀 내일 시장에서 반영이 되게 될지 이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5% 넘게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3.82% 소폭 상승에 머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일 때는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이상의 중형주급의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커버를 해요. 그 커버를 한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진 종목을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매월 월마다 네. 실적을 스크리닝을 해줘요. 그러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뭐 네이버 증권이라던가 뭐 다음 증권이라던가 그런 데 보면 재물 안에 2라고 해서 예상 가이던스 실적치가 나오거든요. 그게 매월 매달 수정이 돼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7월 8일 날까지는 리서치 센터에서 커버리지를 해줬어요.
근데 숫자를 보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뭐 예상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580억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최근에 컨센서스를 준 증권회사 리서치고요. 여기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1조의 영업이익이 695억이에요. 이것도 줄어든 수치네요. 거의 100억 정도가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쇼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시간의 시장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7%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저번에 한번 상담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기는 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본업에 대해서의 성장은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전히 본업에서 성장이 잘 나오려면요. 제품 믹스가 좀 성공을 해야 돼요. 제품 믹스가 성공을 하려면 코스 RX가 잘했기 때문에 제품 믹스를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코스 RX는 이번 2분기에서도 잘했어요. 이게 반기 보고서가 안 나와서 조금 이제 영업 실적이 예상치로 나온 거라서 이제 사업부별로 확인이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뭐 기사와 나온 거는 회사가 뿌린 거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뭐 내용적인 부분만 제가 읽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은 잘했다고 얘기가 네. 나와요. 중국이 잘 못했대요. 그러면 미국이 잘한 거는 코스RX가 잘한 거예요. 코스RX는 1분기 때도 잘했어요. 중국이 못했다는 건 본사가 못한 거예요. 뭐 설화수 구조조정도 계속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연속적인 1분기, 2분기 쇼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동안의 화장품 종목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건 맞지만 오늘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조금은 제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봐서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읽어봐야 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결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뭐 설화수가 실적에 발목을 잡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법인이 결국은 전체적인 실적을 안 좋게 나타난 요인 중에 하나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그냥 읽어드리면 해외 사업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적자를 냈고 아시아 지역이 매출에 성장을 했고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폭을 줄였다. 중국 매출이 44% 하락. 요거는 아무래도 이니스프리랑 설화수 쪽에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한 것 같고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미주 서구권에서 코스RX 실적이 편집돼서 25%, 65% 매출 성장을 이룩했다. 결국은 코스RX가 다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뭐 컨퍼런스 콜을 하고 뭐 이러겠지만 네. 내용적인 부분들은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코스RX가 다 한 것 같고요. 뭐 이니스프리나 설화수는 본업 매출로 봐서는 뭐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을 싶어서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선 뭐 아모레퍼시픽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자기 주식 처분 결정도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도 6에서 7%대 하락률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고요. 오늘 진무상 차장의 초이스는 코덱스 200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질문 주셔도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구텐탕님의 종목이고요. 한화오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60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 어제 거 절반 이상 좀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선주 아직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맞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 중에서도 조선이 거의 으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을 제쳤다, 우리나라가 지금 1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카타르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기대감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선주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또 혹시라도 경기 침체 쪽으로 간다면 이쪽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뷰는 어떤 뷰일까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최대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수주 받았던 수주 물량이 캔슬이 되거나 이제 공사 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베이스의 산업이기 때문에 요게 예를 들면 뭐 5년치 수주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마다 매출로 인식이 돼요. 근데 이제 인도할 시점에 배를 인도할 시점에 선사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버리면은 돈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최대 리스크고요. 네. 국내 조선사들이 그리스가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면서 한 불과 10년 전이었나요? 그때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사들은 그러한 되풀이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이기 이전에 그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 거였죠. 그리고 하나가 인수를 했고 하나가 인수한 그림은 이게 조선도 있지만 약간의 방위산업군들이라도 이랑도 좀 약간 연결고리를 지으려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조선주들의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의 다음 주도주가 뭘까라고 고민을 할 때 조선주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볼 때 결국은 신조선가라는 게 배 가격이거든요. 신차값, 자동차 신차값 얘기하는 것처럼 신조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조선가가 되게 좋아요, 지금. 그리고 수주 베이스가 되게 좋습니다. 물론 수주 베이스가 이제 예전과 기대했을 때는 조금은 낮은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전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안 보고 적자 수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선별적으로 돈 되는 것만 수주를 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토크가 꽉 차 있다. 토크가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숙련공들 부족하고 일할 사람 부족해서 조선소로 넘어오면 돈을 쌓아서 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너무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있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한 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그러한 어떤 여타 조선주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싸요. 비싼 이유가 있겠죠. 비싼 이유는 과거에 한화가 인수하기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일 때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수주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도 일단은 적자 전환이 됐고요.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액이 2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거의 100억 정도 돼요.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해서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돈을 못 받은 충당금을 계속 쌓아놨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공사 손실 충당금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충당금이 63%에서 올해는 30%까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화에서 그룹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체 보상금도 500억 정도 상선 부분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선표 조정 해양 부분에서 500억 정도 발생이 됐고, 뭐 전체적인 외주비도 40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해서 조금 실질적인 부분들이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약하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황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적자가 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하나 그룹 차원에서 하나 오션을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주도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볼 때는 업사이드로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중 늘릴 필요 없이 이 비중 그대로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굳이 비중 늘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K조선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1,000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5%입니다. 모아가고 있는데 이 하락세에 박힌 게 있을까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하반기까지 보유하면 좋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어제 이 종목도 낙폭이 상당했었고 많은 종목들이 어제는 다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기억하기로는 저희 시청자분의 한 분이 정말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다가 어제 손절 이야기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테크 업종들 중에서는 제일 탑픽 종목이에요. 다만 주가가 3일 동안 거의 30% 정도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냥 주가 빠진 거 감안 안 하고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을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2분기 실적부터 온기 반영일지는 모르겠지만 신공장 가동률에 있어서 램프업 되는 구간이에요. 그게 램프업이 사실은 온기 반영이라고 보게 되면 타이밍적으로 너무 속된 말로 재수없게 걸려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고다층 MLB 기판 만드는데 쇼티지예요.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고다층 MLB를 만들 만한 회사들이 대만 회사들 몇 개 회사 있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기술력에 인해서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갈 만한 물량들이 다 대부분이 글로벌 회사들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소는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불과 저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되게 강하게 탑픽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뷰가 유지가 되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 있어서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거기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젠슨 황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FOMC예요. FOMC에서 연준 의원들, 잭슨홀이죠. 잭슨홀이 다음 주에 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M7 종목들에 있어서 방향성이 많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수페타시스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왜 올랐겠어요? 이게 다 결국은 AI 비즈니스에 엮여 있고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 거고요. 작년도 5월 달에 주당 10,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실적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한 어떤 쇼크적인 요소 아니면 예상 밖의 실적은 안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눈높이는 좀 줄이되 그래도 여전히 좀 바이 의견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 AI GPU 향으로 나오고 있는 엑셀레이터 베이스 보드라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엔비디아 향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산 모델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 기대 이상으로 실적치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대부분의 리서치 센터에서 피어 그룹 대비 멀티플을 어떤 식으로 줬냐라고 보자면 28배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이슈페타시스가 지금 15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25배 이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냐. 그거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시장의 중심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로 뜯어봐야 할 텐데 첫 번째는 안전지대는 바이오 종목이에요.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상 뭐 별로 영향이 없어요. 네. 어차피 비싼 종목이고 밸류에이션 컷으로 나갈 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안전지대지만 그 외 빅테크 종목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밸류체인의 회사들, 가령 AI, HBM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선인 거고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약간의 인라인선으로 나왔다.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유효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천억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250억 선에 머물렀다라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쇼크가 나왔다. 내지는 200억 밑도는 선에 나왔다. 그러면은 비중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의견 드리는 거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패가 하나가 있는데 그 패를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 매수 가격까지 충분히 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건 맞지만 시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일 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하셔서 잠시만요. 전일 저점이 잘 안 보이네요. 3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앤홀드 의견 주시면서 IT 업종 중에서는 이 종목 여전히 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잭슨홀 미팅이 현재 시간으로 22일에서 24일이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8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IT 업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때까지 넉넉고 기다려야 되나라는 점일 것 같아요. 바이앤홀드라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업종 내에서는 탑픽 종목이라고 보신다면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뭘 믿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요? 놓을까요? 지금은 우리 어제 경험했잖아요. 어제 사실 어떤 리스크가 나오는 이벤트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이슈페타시스 저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0%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으로 볼 때는 완전 패닉셀링이에요. 그쵸. 오늘 아침에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에 반대 매매 물량으로 인해서 예상치가 속된 말로 개판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간 기준으로 볼 때 한 8시 한 45분, 뭐 50분 정도 선에서 아침 반대 매매 물량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물량들을 확인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침에 그냥 반대 매매로 4만 주, 5만 주씩 나가요. 그러면 아침 시가를 마이너스 5%로 찍고 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패를 그냥 동전의 앞뒷면처럼 던져서 빠칭코 하는 것처럼 패를 던지면 안 되고요. 최대한 그 패를 아끼면서 아끼고 해야 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뭐 2주, 3주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손절 못 치면은 그 종목은 기다렸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전일 저점 깨면 손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이 뭐 전일 저점 깨게 되면은 여기서 반등 나오고 또 V자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제 마이너스 20%는 사실 최악을 반영하는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저점 깨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패를 까보고 그때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들고 계신 비중으로만 실적 발표까지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또 다른 섹터에서 어제 패닉셀이 나왔던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재주님의 종목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22,2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중기로 봐서 연말까지 갖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더 바라지도 않고 본전까지는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가능하게 보실까요? 불가할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배터리향 영향이 좀 일부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좀 섹시한 얘기들, 뭐 AI 가속기,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동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전지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되게 많은 어떤 약간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뭔가 선물 보따리 같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돈을 지금 못 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연구 개발비 내지는 영업 외단에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다 개발비로 나가고 아니면은 뭐 충당금 이슈로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캐펙스를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캐펙스가 나가지 않는 상태가 왔고 연간 뭐 분기당 뭐 60억씩 100억씩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돈을 벌 상황이 올 게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언제부터 꺾었냐면 2022년도부터 계속 누적 적자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땐. 뭐 500억, 700억. 지금 결국 올해는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하나 확실한 부분들은 좀 없고 올해까지도 영업 적자가 발생이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4분기 말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배터리 사업부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뭐 요 회사만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사업 부분 같은 경우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두 다 안 좋아요. 지금 뭐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리튬, 니켈이고 뭐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쪽 같은 경우가 다 안 좋거든요. 판가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뭐 지금 결국은 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말고 없어요. 미국도 이번에 좀 꺾였고요. 유럽은 당연히 꺾였고.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EV3가 좀 약간 잘 나가긴 의미 있는 거긴 하지만 중국 말고 기대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내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될 때에는 매도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많은 종목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대응하실 때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당신의
당신의 초이스 언제든지 상담 창구 열어두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고 또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저희와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